12월 22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탄핵이니 최순실이니 어수선한 사이에 어느덧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3일 뒤면 크리스마스인데요. 어디 가도 크리스마스 캐롤 하나 듣지 못했습니다. 미국에는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지난 몇 년간 사라졌던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다시 등장했다고 합니다.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미명하에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사라지고 해피 할리데이라는 말로 서로 인사를 해야 편견이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이것도 또 하나의 한마디로 이 편견이라고 봅니다. 자, 어제 이 동지 팥죽들 드셨는지요? 저는 어제 먹지를 못했네요. 자, 어제 밤새도록 비가 내렸습니다. 겨울에 눈이 아닌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는 것도 몇 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 가슴에 쌓인 한을 비로 다 풀어내는 게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한국의 대선이 임박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검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사실들이 새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뇌물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매우 많다고 보고 있고, 한국 최대 기업 삼성은 다는 밝혀지지는 않겠지만 일정한 망신을 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기 대선이 치루어지는 속에서 과연 지금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여망이 높아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실현이 될까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당이 집권한 10년, 그 이후에 지금 보수가 집권한 10년, 과연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DJ 노무현 10년 동안의 우리나라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이명박 박근혜 지금까지 9년 동안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잘 살게 되었습니까? 갈수록 잘 살게 되고 삶이 평안해지는 것 같습니까? 갈수록 못 살게 되고 삶이 불안해지는 것 같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프레지던트 메이커라고요. 미국의 선거 전략가들, 즉 선거 기술자들이 볼리비아의 대선에 가서 그 나라 대선을 이렇게 자문을 해주는 영화입니다. 영어로 Our brand is a crisis. 우리의 상표는 위기다. 즉 위기를 강조하라고 후보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속 주장하는 데서 영어 제목은 그렇게 붙여졌습니다. 거기에 아주 의미심장한 대사가 나옵니다. 선거가 합법적인 것은 누가 되어도 변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정치의 본질을 이렇게 잘 묘사한 말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여당, 야당을 다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누가 되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획기적으로 바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일부에서 몇 가지를 가지고 먹이로 현혹하지만은 결국은 되고 나면 그 본질은 허지부지 되고 적당히 흉내만 내게 될 것이고, 어느 정권이든 핵심적으로는 한마디로 기득권의 이해를 위해서 움직일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편으로는 종부세를 이야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부동산 공화국을 만들고 대기업들의 토건 왕국을 건설한 측면에서는 자신이 그토록 비난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시암 쌍둥이 같이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명박 생각하면 성장으로 토목으로 상징되는 보수 진영의 인물이고,
노무현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그야말로 개혁과 진보와 변화와 특검 폐지 같은 서민의 상징이다 이렇게 보는데, 노무현 정권 때 전국토가 투기판이 되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은 잊었습니까? 기업도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청, 골프공화국, 행복도시, 온 나라를 무슨 클러스터 하면서 투기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도 삼성, 노무현 때도, 지금 박근혜 정부의 이번에 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은 삼성입니다. 어제 누가 그랬더만요. 최순실이 비선의 실세고 이번 사태의 핵심이 아니라 삼성이 핵심인데 왜 당신은 말을 거꾸로 하느냐.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제가 그런 말을 갖다가 현 단계에서 하게 되면, 그런 댓글을 다시는 분은 개인의 입장이지만은, 저는 이렇게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제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현재까지 이렇게 나온 정황들을 가지고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순실과 삼성, 박근혜 대통령의 커넥션이 이 사태의 본질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말을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디 방송에 가서 이 부분을 이야기해서 20초만 넘어가면 제지받습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나오지 말아주세요 하고 취소 전화 옵니다. 대한민국에서 방송에서 가장 많이 거부당한 사람이 저 아닙니까? 저 공중파에 나가서 몇 마디 좀 했더니만 4번 나가고 다 나오지 말라고 그러더만요. 지금 제가 나가는 방송이 몇 개나 됩니까?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사유로 다 거부당하고 있죠. 자, 그러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것은 돈입니다. 이 돈 문제를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나라를 끌어가겠다라는 대통령들이 극복을 원하고 있다는데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의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왜 돈에서 못 벗어나는가? 문민정부 들어서부터 한번 보십시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같은 군사정부 출신들은 다 돈을 좋아했다. 그렇게 흔히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또 뭐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이 유착 부패 커넥션이 있었다고들 비판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문민정부 들어서 YS, DJ,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자, 돈에서, 가족 중에 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단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가족이 단초라고 그 가족조차도 보지를 않는다 해서 저는 믿었습니다. 뭘 믿어요? 박 대통령은 가족이 단초라고 가족조차도 잘 만나지 않으니까 사고 칠 사람은 없겠네 했는데 누가 사고를 칩니까? 최태민이의 남아있는 가족들이 사고를 확실하게 치고 가지 않습니까? 박 대통령은 유신 시절 영예로서 최태민을 내세우면서 대기업에서 돈을 받아낼 때 최태민이 아주 건방진 목소리로 박근혜 영예를 들먹이면서 돈 좀 보내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돈을 뜯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최태민에게 한 60억 이상을 추징했다는데요. 그래도 숨겨놓은 돈이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유경재단을 장악하고 들어가서 박근혜 이사장을 총재를 앞세워서 뒤에서 또 최태민 일가가 뜯었습니다. 딸까지 이제 가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남대학을 들어가서 부정입학부터 해서 온갖 부패를 저질러서 유경재단이나 영남대학에서 결국 박근혜 현 대통령이 다 총재나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미 박 대통령이 유신시대, 유경재단,
영남대학에서 유사한 사고를 반복해서 저질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못했습니다. 왜? 사람은 보통 하던 짓을 반복해서 저지르기 마련이고 좀처럼 섭성해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도덕성에 있어서 판단 기준에 문제가 있고 또 최태민이나 최태민 가족을 둘러싼 부패와 부정에서 자유롭지 못한 지난 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박근혜 당시 영애가 집권을 해서 대통령이 된다면 과연 정상적인 도덕 기준과 가치관으로 깨끗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답이 나오는데 여전히 최태민의 일족들, 최태민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딸과 사이들 그리고 그 일족들이 존재하는데 박 대통령이 부패에서 자유롭고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못한 솔직히 저 자신의 잘못도 매우 큽니다. 제가 요즘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다른 관점에서 한 번만 생각해 봤더라면 이렇게 단순한 진리를 왜 몰랐을까? 저는 제가 비판적인 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꿰뚫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자부하는데 나도 한쪽으로 눈이 멀었구나 이 자책을 많이 합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되기 이전부터 그의 삶의 과정으로 이렇게 보면 분명히 이런 짓을 다시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컸던 사람이라는 것은 명백한 진실입니다. 우연히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검증 과정에서 과거에 이런 일들을 벌였던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이 됐었어야 됐다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또 대통령이 되겠다고 합니다. 여든 야든 보수든 진보든 좌든 우든 저는 한국에서 그들 입으로 하는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입으로 아무리 진보와 개혁과 변화를 말하더라도 입으로 아무리 성장과 안보와 더 나아가서 안정을 말하더라도 그들은 본질적으로 살아온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갖다가 다 보여줬습니다. 돈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삶과 자기 가족의 삶에서 특권을 행사하거나 자기가 이 벌어들이는 돈, 또 남에게서 지원받는 돈, 남의 도움을 받는 부분, 세금을 내는 부분, 땅을 사는 부분, 재산을 형성하는 부분, 그리고 가족들이 그것을 사용하는 부분, 그리고 그 주변의 인간관계, 이런 데서요, 딱 보면 답이 나옵니다. 제가 딱 봤을 때 이번에 대통령 하겠다라는 인간들 중에 여기에서 자유로운 인간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제가 누구는 뭐 때문에 안 되고 누구는 뭐 때문에 안 되고 누구는 뭐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변하자, 바꾸자, 그래도 또 밀어달라, 안보가 어떻고 이렇게 말을 하는 자들의 입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모든 과정들을 똑바로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인가? 검증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검증만 철저하게 하면 그러면 무능하지만은 또 아무 생각이 없지만
비리만 없는 사람이면 된다는 말인가? 그것도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 여러분들이 한 5가지 측면에 있어서 대통령을 뽑을 기준을 고민을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요 근래 제가 주거 문제를 많이 이야기했지만 주거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을 하겠다라고 내세우는 사람, 그냥 뭐 임대주택 지어서 보급하겠다 이런 거는 거짓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걸 좀 많이 짓겠다, 그것도 무시하십시오. 국가의 모든 우선순위의 1번이 주거 정책에 대한 해결이다.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이요. 독과점, 대기업에 의한 독과점 가격 문제, 시장 GDP에 대한 제한 문제를 철폐해서 그야말로 완전한 자유시장 경쟁 구조를 가져오겠다라는 말을 해야 됩니다. 제가 자유시장 경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뭐 자유경제원이나 이 재벌들, 앞잡이들, 보수 정당의 앞잡이들한테 비판을 좀 받고 있는데요. 이때 보수라는 것은 가짜 보수를 말합니다. 저는 자유시장 경제를 하자라는 입장입니다. 왜 통신에 제한을 두고, 왜 유류에 제한을 두고, 왜 보험에 제한을 둡니까? 완전 경쟁시장으로 만들고 담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처벌을 해서 이런 여러분의 이 삶에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하는, 생활비에 있어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벌어지는 폭력적인 담합 구도와 독과점 구도를 철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독과점에 대해서 단속하겠다, 무슨 불공정 경쟁 행위에 대해서 단속하겠다. 여러분, 공정거래위원회나 이런 금융감독원이나 보험감독원이나 이런 기관들이 과연 공정하게 움직이고 감독을 하기 위해서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이런 담합을 하는 소수의 대기업들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대기업들을 철저하게 자유시장 경제가 뭐라는 걸 가르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지출되는 생활비의 가처분 소득에 있어서 비용이 한마디로 세이버 되도록, 아껴지도록 해야 된다 봅니다. 세 번째는 국가적 차원에 있어서 고용 창출, 예산의 상당한 부분을 고용에 투입을 해야 된다 봅니다. 네 번째는 교육 시스템, 지금 이렇게 복잡한 입시 제도를 첫 번째는 매우 간략하고 단순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교육을 웬만하면 학교에서 흡수를 다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대학 숫자를 절반쯤으로 줄여야 됩니다. 네 번째는 실업계 고등학교와 전문학교를 연결해서 중학교 때 장기적인 기술 인력으로 가겠다라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이것도 뭐 제가 되면 부패 척결하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상권 분립을 저는 사건 분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 다음에 부패청산부를 만들어서 나라의 모든 부패와 관련되는 부분은 여기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부패 감시 기능들은 여기에 총통합하도록, 그리고 여기에 수장은 총리급 이상으로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대선 때 뽑고 정당에서 자유롭게 해야 되며, 대통령이라도 부패에 대해서는 칼을 곧바로 들이밀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옥상 5기니 뭐 이런저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미 기존의 부패를 척결할 기구들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택, 그리고 독과점에 의한 한마디로
국민에게 고통을 지우는 가격 담합 철폐, 그리고 국가적 고용 창출, 그리고 교육 시스템의 개혁, 부패 척결, 이 5가지를 대안으로 내세우는 후보를 찍어야 됩니다. 이 외에도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5가지만 돼도요, 우리나라가 저성장되거나 마이너스 성장되거나 인구가 줄고 있거나 실업이 어떻거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마디를 열 수는 있습니다. 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기존 후보들의 이중성이나 위선에 대해서 검증을 할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를 합니다. 공연히 누구 바에 대해서 SNS에서 빨고 있고 지지한다고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지지를 철회하십시오. 내가 진보니 보수니 말짱상입니다. 딱 중립으로 돌아와서 객관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누가 어떻게 말을 하는지를 매의 눈으로 지켜봐야 됩니다. 누가 돼도 정치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말에 현혹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